내 할아버지는 그저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이야. 너희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한 일본인 학생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죠.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천황 폐하 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어.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그 한마디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수업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여기 옥스포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본인 학생에게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년 우리 학과에서는 전쟁과 기억이라는 특별한 수업이 열려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올해 주제는 전쟁 영웅 신화의 진실과 거짓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타카하시 켄지는 할아버지가 해군 장교였다며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던 친구였어요. 그는 신품 카미카제 특공대의 위대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죠. 한국에서 온 이민재는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발표날 켄지는 카미카제 특공대를 일본의 무사, 정신과 자기 희생의 상징으로 칭찬하는 내용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카미카제 특공대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려 했던 영웅들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출격 전날 밤 특공대원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출격했다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명감으로 가득 찬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켄지의 발표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특공대원들의 진짜 마음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의 진실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스미스 교수님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네, 켄지. 그런데 카미카제 특공대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니? 많은 역사 자료들에 따르면 모든 대원들이 자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켄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교수님. 일본 군인들에게 명령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은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민재가 손을 들었고 스미스 교수님이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켄지의 발표는 감동적이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당시 일본군 포로 신문 기록을 보면 많은 카미카제 조종사들이 강제로 임무를 맡았다고 증언했어요. 특히 전쟁 막바지에는 자원자가 부족해서 강제로 배치되는 일이 많았죠. 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패전 후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야. 민재는 흔들림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많은 카미카제 특공기들은 돌아올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싣지 않았어요. 이건 출격 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조치였죠. 이게 정말 자발적 희생의 모습인가요? 세미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너는 우리 역사를 모욕하고 있어. 내 할아버지 세대의 위대한 희생을 더럽히지 마. 민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게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일까요? 오히려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더 큰 불경이 아닐까요? 그때 켄지가 한 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 같은 식민지 국가가 대일본 제국의 역사를 논할 자격이 있나? 너희 나라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렸을 뿐이잖아.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켄지 군, 그런 발언은 학문적 토론에 적절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논의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켄지 군, 자네가 한국을 식민지 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네. 내가 한국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겠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되어 있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문화적 영향력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절대 식민지 국가가 아니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국가야. 불과 70년 전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 당시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영원히 가난할 것이라고 예측했어.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으니까. 교수님은 화면에 서울의 1953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폐허에서 현대적인 대도시로 변한 극적인 차이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어. 교육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혁신했지.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이룩했어.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디지털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교수님은 이어서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K-팝, 한국 영화의 세계적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경제 성장만 이룬 게 아니라는 거야.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국가야. 이건 정말 모든 나라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이고 누구도 감히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무시할 수는 없어. 스미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은 강의실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한국이 이룩한 성취에 감탄하고 있었죠. 하지만 켄지는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이 인정받는 것이 싫은 듯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켄지는 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요? 제 증조할아버지 말씀은 달랐는데요. 증조할아버지께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장교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군도 일본의 힘에 두려워 떨었다고 하셨어요. 켄지는 오만하게 눈을 치켜뜨며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이건 우리 일본이 신의 사랑을 받는 나라라는 증거 아닐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고 교수님은 이제 정말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군국주의를 미화하다니. 옥스포드 학생이 어떻게 그런 말을. 교수님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민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켄지, 너 정말 카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알아? 카미카제 대원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일본. 만세도 천황 만세도 아니었어. 그들은 모두 죽기 전 어머니를 외치면서 숨을 거뒀어. 민재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 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소년들도 있었어. 그 소년들은 일단 한번 비행이 시작되면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바퀴가 제거된 비행기에 태워졌어. 그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면서 죽어갔어. 강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전체가 켄지와 민재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다음 주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 했죠. 이 논쟁은 이제 단순한 수업 토론을 넘어 학교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다음 세미나를 기다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일본인 유학생들과 함께 갑자기 대동아 공영권의 진실이라는 전시회를 학생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아시아 국가들의 해방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회관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철도와 학교를 지어주고 발전을 이끌었다는 내용과 함께 카미카제 특공대를 칭찬하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카미카제 신성한 바람이라는 코너였습니다. 거기에는 출격 전 미소 짓는 젊은 조종사들의 사진과 천황 폐하 만세라고 쓰인 출격 깃발, 그리고 그들을 영웅으로 표현하는 시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회장 한쪽에서는 켄지가 자랑스럽게 방문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는 단순한 자살 공격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본의 정신을 상징하는 고귀한 존재들이었죠. 이런 희생정신이 전쟁 후 일본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오늘날 일본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 이런 관점은 새롭고 이국적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인 학생 리웨이는 화난 표정으로 켄지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역사 왜곡이야. 난징 대학살과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은 어디에 있지? 강제 노동과 위안부 문제는? 켄지는 차갑게 답했어요. 그런 일들은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부 사건들일 뿐이야. 모든 전쟁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법이지. 그보다 일본이 아시아에 가져온 발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리웨이는 더 화를 내려다가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말리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것은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민재가 전시회장에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전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카미카제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켄지와 민재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때? 인상적이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용기와 명예를 보여주는 전시야.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이게 진실이라고 믿니?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켄지는 비웃듯 웃었어요. 역사에는 항상 다양한 해석이 있기 마련이지. 너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야.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야. 민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실제 카미카제 조종사의 편지야. 네가 말하는 고귀한 희생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어. 켄지는 그 종이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려고 해. 일본이 이룩한 위대함과 영광은 보지 않고. 민재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깃들었어요. 켄지, 난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야. 다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켄지는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너희가 뭘 이룩했다고 그래? 일본은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대국이야. 한국은 언제나 큰 나라들 사이에서 휘둘렸을 뿐이지. 민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가 더 의미 있는 거야. 우리는 식민지배, 전쟁, 가난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 드라마. 이제 한국은 이런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어. 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순간 학생회관 관리자가 다가와 논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재가 필요했던 거죠. 민재는 순순히 물러났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다음 주 세미나에서 더 이야기하자. 그때는 내가 준비한 자료도 가져올게. 켄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떤 자료를 가져오든 우리 일본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바뀌지 않아.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민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여러 책과 문서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친절하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켄지의 전시회 봤어? 민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 꽤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더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던데.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사는 종종 그렇게 왜곡돼. 특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영국 전쟁박물관 기록보관소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어. 영국군이 전쟁 말기에 포로로 잡은 일본 장교의 일기와 보고서야.
여기에는 카미카제 부대 운영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민재가 보여준 자료에는 카미카제 특공대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이 강제로 특공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 거부하면 가족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협박, 그리고 돌아올 수 없도록 설계된 작전 방식까지.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 일본 장교의 일기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오늘 또 5명의 젊은이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젊은 목숨들을 던져 시간을 벌 수밖에 없다. 그들이 출격하기 전 한 조선인 소년이 울면서 어머니를 불렀다. 내 마음도 무너졌지만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재는 이어서 말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이 켄지의 할아버지가 속했던 부대의 것이라는 거야. 기록에 따르면 켄지의 할아버지는 카미카제 부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어. 그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켄지는 그걸 알고 있을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모를 거야. 그는 할아버지를 영웅으로만 기억하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해. 민재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런 자료를 찾는 이유는 켄지나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는 일이기도 해. 일본인 카미카제 대원들도 사실은 전쟁의 희생자였으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다음 주 세미나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그 전에 켄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해. 그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길 바라지는 않거든. 그도 결국은 역사의 희생자 중 하나니까. 민재의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포용력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재가 켄지를 찾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호기심에 그들을 멀리서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고 민재는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부정, 그리고 점차 충격과 혼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자료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자리를 떠났고 민재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켄지가 민재의 기숙사 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마침 민재와 공부하고 있었기에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가 보여준 자료. 정말 사실이야? 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모두 검증된 역사적 자료야. 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넌 그저 네가 믿었던 것을 말한 것뿐이잖아. 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난 항상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했어. 그는 명예로운 군인이었고 카미카제 특공대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믿었지. 하지만 네가 보여준 자료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민재는 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켄지, 내 할아버지도 시대의 희생자였어. 그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 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 난 지금까지 잘못된 역사를 믿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파했어.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너의 목소리로 진실을 전할 수 있어. 그게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일 거야. 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물었어요. 다음 주 세미나. 내가 직접 이 자료들을 발표해도 될까?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 순간 저는 켄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족의 명예까지 내려놓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 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번 논쟁의 소식을 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구경하러 온 것이지요.
모두가 켄지와 민재 사이의 격렬한 충돌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가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카미카제 특공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켄지 군이 추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제 발표에서 저는 카미카제 특공대를 일본의 영웅적 상징으로 미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어요. 아무도 켄지의 이런 태도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켄지는 민재가 발견한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카미카제 조종사들의 강제 동원, 그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편지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그의 할아버지가 작성한 보고서와 일기까지. 제 할아버지는 카미카제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 중에는 강제로 징집된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는 종종 이기는 쪽의 시각에서 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켄지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발표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켄지의 용기와 정직함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어요. 스미스 교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켄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네, 켄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라네. 과거를 미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말이야. 그때 강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그는 일본인으로 보였고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켄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켄지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직접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켄지. 노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어요. 네가 전화로 말해준 이 세미나에 관해, 그리고 네가 발견한 자료들에 관해. 노인은 이어서 청중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타카하시 히로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 장교였고 카미카제 특공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저는 손자가 용기 있게 밝힌 진실을 확인하고 제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타카하시 히로시의 등장은 강의실 전체에 충격을 주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히로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저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는 우리의 자랑이었고 신의 바람이라는 이름처럼 적군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원자는 줄어들었고 우리는 점점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조선인들은 그들에게는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로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명령했던 마지막 작전에서 15명의 젊은 조종사들을 보냈습니다. 그중 9명은 조선인 청년들이었죠. 그들은 출격하기 전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지만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75년 동안 그것을 숨겨왔습니다. 히로시는 낡은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 묶음을 꺼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편지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이 가족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는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어머니, 하늘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이것은 18살 조선 소년의 마지막 말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켄지는 충격을 받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이민재 학생이군요. 당신의 조사가 이 오래된 진실을 밝혀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히로시에게 다가갔어요.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화해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지요. 타카하시 씨,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뿐입니다. 증오나 복수가 아니라 모든 희생자들이 기억되고 존중받는 것이죠. 히로시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지은 죄는 결코 충분히 사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제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이긴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히로시는 힘겹게 고개를 숙여 90도 각도로 깊은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80대의 노인이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가 앞으로 나와 히로시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역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미나는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의 경험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진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민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제가 말했어요. 히로시 씨가 직접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충격받았어. 켄지가 할아버지에게 연락했다고는 들었지만 그가 실제로 오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켄지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호텔로 돌아갔어. 둘이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까.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 저는 궁금했어요. 이번 일로 켄지의 생각이 정말 바뀌었을까?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의 신념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뗀 거지.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민재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물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었어. 국토는 파괴되었고 가족들은 흩어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1953년 전쟁 직후의 서울 모습과 현재의 서울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는 교육과 혁신, 그리고 끈질긴 노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어. 가난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고 자원이 없었기에 더 창의적이 되었지. 민재는 한국의 현대기술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 K-팝과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업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리더십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잊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묶이지도 않았어.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갔지. 다음 날 켄지와 히로시는 민재를 만나기 위해 도서관으로 왔어요. 히로시는 민재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75년 동안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카미카제 특공대에 강제 배치된 조선인들의 유품과 편지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상자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역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켄지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민재, 난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난 진실을 알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민재는 밝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다음 학기에 내가 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할 계획인데 함께 가는 건 어때? 직접 보고 느끼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6개월 후 저는 민재와 켄지로부터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히로시도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해요. 켄지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 그리고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전쟁과 식민 지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며 그날 세미나실에서 시작된 작은 충돌이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여정으로 이어졌는지 놀라워하고 있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켄지와 히로시가 보여준 용기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